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서울이 규제로 떨어지면 인근 경기권으로 풍선 효과가 퍼진다고 하고, 그럼에도 서울이 올라가면 낙수 효과가 경기권 외곽까지 퍼진다고 하는 등 경기권 아파트도 무조건적인 상승세를 외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계속 이어지는 교통호재와 비규제 지역 프레임으로 화성, 의왕, 군포의 아파트도 들썩이고 있다고 하고 있죠. 9억 이상 고가 아파트의 실거래가 늘면서 10억이 넘는 거래도 나오자 이제는 10억 클럽이라는 말까지 나오며 언론에서 불을 지피고 있는데요. 정말 이 가격이 합당한지, 앞으로도 계속 오를 수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세 지역은 서울 인구들이 빠져나가며 인근 수도권 지역인 김포, 남양주 등으로 실수요들이 들어가자 다시 투기 수요들이 따라가면서 가격을 올리니 이에 2차, 3차로 밀려나게 되며 실수요들이 유입되는 지역인데요. 신축이라는 쾌적성과 실거주를 위한 생활 인프라의 편리함 역시 중요한 요소들이지만 우리나라는 서울과의 접근성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이 세 지역들은 인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 이 먼 거리를 커버하기 위해 교통호재를 그렇게 들먹이며 강조하고 있고요. 사실 교통으로는 크게 서해선 복선전철과 인덕원 동탄선, GTX 신호선 등의 호재가 있지만 다른 영상들에서 말씀드렸듯이 서해선은 서울까지 한 번에 연결되지 않고 의왕이나 군포는 이미 1, 4호선을 통해 서울까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탄의 경우만 어느 정도 수혜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구 현황을 보면 그간 서울 지역에 거품이 쌓이게 되면서 사람들이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는데요. 올해 순이동만 봐도 안양에서 군포와 의왕으로, 군포에서는 의왕과 화성으로, 의왕에서는 화성으로 이동하며 화성의 경우 수도권 각지에서 인구가 들어오는 걸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점차 바깥쪽으로 밀려나는 걸 알 수 있죠. 군포는 노후 아파트가 많고 신축이 없어 인구가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의왕은 백운밸리의 신축단지로, 화성은 신도시인 송산 그린시티와 동탄으로 대부분 들어오고 있습니다. 먼저 군포부터 살펴보시면 1992년부터 입주를 했던 1기 신도시였기 때문에 3분에는 92년에서 94년에 지어진 노후 아파트가 대부분이고 신축 아파트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도 송정지구와 당동 쪽에 입주를 제외하고는 신축이 없으며 학군이나 상권 등 생활입지도 특별한 메리트가 없으니 특히 자녀를 둔 3, 40대와 이들의 자녀 나이인 영유아와 10대 인구들까지 매년 빠져나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25년 된 노후 아파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재건축 대신 차라리 리모델링을 한다는 이야기만 조금씩 나오고 있으니 당분간 신축 공급을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이네요. 이렇다 보니 신축에 대한 수요가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막상 그렇지도 않습니다. 군포 대야미역 서해그랑물이 얼마 전 11대 1의 청약 경쟁률로 청약을 마쳤다고 했으나 실제로 1순위 해당 지역은 4대 1 정도로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되니 3본 신도시의 아파트들은 4호선 역세권마저도 대부분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3본역 역세권인 금정동 주공 2단지와 군포 율곡 아파트의 경우 보합 내지는 조금씩 하락세를 보이고 있네요.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는 송정지구 역시 올해 들어서 거의 보합을 유지 중이고요. 작년 8, 9월부터 827 대책의 풍선 효과로 특히 금정역 인근만이 군포에서 드물게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 그 거품이 빠지는 듯 했으나 3본 삼성 전용 55제곱미터가 5월 4억 2천에서 11월 4억 7,800까지 오르는 등 몇몇 역 인근 재개발 아파트들만이 거품이 붙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같이 개발되는 3본 세경 아파트의 경우 용적률이 240% 이상이나 3본 삼성의 경우 용적률이 120%도 안 되기 때문에 대지 지분이 높아 사람들이 가격을 올려 매수를 한 것으로 보이네요. 다음으로 의왕을 보시겠습니다. 의왕은 산지가 대부분이라 개발 제한 구역의 면적이 약 85%에 육박하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없는 상황인데요. 세대수가 많지 않다 보니
의왕 백운밸리 효성 헬링턴 플레이스에 2,500여 가구가 입주를 시작하면서 4억이 넘었던 30평대 전세 시대가 2억 후반대로 1억 6천만 원가량 급락하는 등 공급 폭탄으로 전세가가 폭락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었죠. 분양 당시에만 해도 최고 경쟁률 122대 1을 기록할 정도로 뜨거웠지만 입주 때 몇 달간만 반짝 거래가 있었고 올해 하반기 들어와서는 거래 절벽인 상황이고요. 최근 의왕에서 가장 핫하다는 인덕원역 근처를 보면 10억 클럽 호도기사의 주인공인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 전용 84제곱미터가 10억 1280만원으로 거래가 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리 전망이 좋은 36층이라고 해도 그 전달에 평균 8억 중반에 거래된 가격에 1억이 넘는 가격이 더 붙은 걸 보면 무언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여기도 스타 강사 빠땡이 찍어준 단지였네요. 11월 2일에 기사로 나오자마자 바로 같은 날 10억이 넘는 거래가 나왔으니까요. 게다가 전세호가 역시 높게 부르고 있는데요. 인근 높아봐야 4억 정도에 나와 있는 전세 호가보다 무려 1억 5천이나 높은 가격으로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신축이라고 해도 인근보다 1억 5천이나 높은 가격을 붙이는 이유는 5억 2,800에서 5억 6,800만원의 분양가를 전세로 모두 뽑아내며 자기 돈을 안 쓰겠다는 계획이죠. 즉 몇몇 분양가조차 낼 돈 없어서 다 전세로 메꾸겠다는 사람들이 분양받는 아파트가 무슨 10억 클럽이라고 호도하나요? 단지 매매도 전세도 담합일 뿐이지. 서울 동대문구 신축에 역도 훨씬 가까운 답심리 파크자이가 5억 초반. 얼마 전 담합해서 호가를 높인다는 고덕 그라시움의 전세 호가도 5억대입니다. 그런데 무슨 의왕에서 전세를 5억 5천이나 받겠다고 하는지. 서울에 전세 사는 사람들이 가격 때문에 밀려서 의왕까지 갔다가 가격 보고 놀라서 의왕 청심환을 사 먹겠네요. 인근 아파트들도 조금씩 매매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의왕 내선 2편한 세상, 위브 호수마을 1단지, 인덕원 3호 모두 4천에서 5천만원가량 가격이 오른 상황이네요. 하지만 교통호재라고 늘 광고가 따라다녔던 인덕원선도 막상 서울까지 연결도 안 되는 데다 용인, 안양, 수원, 화성시가 앞다퉈 추가역을 놔달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재정 분담과 지역 이기주의의 갈등으로 2015년부터 3년가량 멈췄다가 지난해가 돼서야 재개되었고 착공은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의왕역 인근은 대부분 소형 아파트가 많아 최근 보합이거나 약간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서남단 최외곽에 위치한 화성시를 보시겠습니다. 지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서부와 동부 지역에 교통 편차가 심한데요. 동부 지역은 동탄을 중심으로 1호선 병점역과 KTX 동탄역을 이용할 수 있고 GTX-A 노선과 인덕원 동탄선이 추후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에 비해 서부 지역인 송산, 향남, 남양의 경우 2022년 들어오기로 예정된 서해선은 추후 신안산선과 연결해 안산 초지역을 통해 서울 여의도까지 진입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대중교통은 버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타 도시로의 이동이 불편하죠. 우선 아직 교통이 완비되지 않은 송산 그린시티의 경우 전체적으로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분양 당시에도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2억 후반 정도의 가격으로 분양했고 현재 3억 중반대의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유독 대방 노블랜드만 가격을 높여가며 분양을 하는 중이네요. 이렇게 분양할 때마다 조금씩 가격을 올렸지만 인근 시세는 요지부동이니 결국 5억이 넘어가는 대방 노블랜드 5, 6차는 미분양이 나고 말았죠. 게다가 서해선으로 들어올 예정인 송산역은 송산 그린시티 동측지구와 상당히 먼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교통도 불편하고요. 교통 호재가 없으니 국제 테마파크 등으로 프레임을 잡고 광고를 했지만 이를 통해 분양가를 올려 건설사들이 이익을 취하겠다는 심사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죠. 향남의 경우 올해 초 투기 수요들이 유입한다고 하며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행정리 신형지회 리차, 우미린 등이 올해 6, 7월까지
3억 초반으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최근 2억 후반대로 떨어진 모습이네요. 남양 뉴타운의 경우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우림필류, 아이파크 등이 2억 후반에 분양되어 전체적인 보합세로 소폭의 등락을 반복했다가 현재는 약 2, 3천가량 하락한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보실 곳은 화성의 중심 동탄 신도시인데요. 재작년 말부터 지독한 거품이 끼기 시작하면서 투기 수요들이 몰려들어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죠. 서울의 아파트가 하락세를 보이던 9.13 이후 동탄의 거래 역시 실종되었고 다시 6월부터 서울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자 같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심지어 10억대 거래도 나오고 있는데요. 동탄이 오르는 이유는 SRT, GTX 등의 교통호재와 동탄 테크노밸리 입주로 인한 자족시설 확충은 개뿔, 다 담합일 뿐입니다. 작년 9월 기사를 보면 아주 조직적으로 집값 담합을 하고 있죠. 한 입주민 카페에서는 카페나 단톡방 등을 통해 집값을 담합하고 이 가격 이하의 매물은 허위 매물을 신고하거나 부동산 업자를 압박하는 등의 방법을 취합니다. 정부 규제는 시장 논리에 어긋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 시장 논리로 봤을 때 정당한 행위를 하고 있죠. 작년 12월 기사를 보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허위 매물 신고가 많은 지역이라는 것을 보면 말 다 한 거죠. 게다가 재밌는 점은 다른 곳은 38에서 67%가량의 허위 매물 신고가 반려되는 것을 보아 진짜 허위 매물의 비율이 어느 정도 있었다면 동탄의 경우는 허위 매물 신고 반려 비율이 무려 92%에 달할 정도인데요. 이는 진짜 허위 매물은 거의 없었고 그냥 지들이 집값 떨어지는 게 싫으니 담합해서 거짓 신고만 난무했다는 뜻이죠. 올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숨길 생각도 없이 아예 현수막까지 걸어놓고 대놓고 담합을 하고 있죠. 아니 오히려 시세에 맞게 최근 거래된 실거래가와 비슷한 매물만 올려도 가두리 업소라고 매도하는 등 갖은 악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들 말로는 이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집값을 따라잡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1신도시라고 거품이 없을까요? 단지 이 신도시가 쓰레기같이 담합해서 거품이 더 많이 쌓였을 뿐인 거죠. 지들이 맨날 이야기하는 시장 논리에 가장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하면서 가격을 쳐 올리고 있는데 그래놓고 10억 아파트요? 이런 10억 새 오히려 이런 곳은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집 사지 말자고 반대로 담합해야 정신 차리겠네요. 정부에서도 이런 불법 담합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고 허위 매물 신고에 대해서도 업자들이 손님을 끌기 위해 낮은 가격으로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반대로 담합해서 거짓 신고를 하는 것까지 모두 벌금을 때리고 여러 번 걸리는 상습범들은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상승세의 위력이 경기도권으로 퍼져간다. 비규제 지역일수록 더욱 퍼져간다고 하며 이제는 실거주들이 밀려날 대로 밀려난 군포, 의왕, 화성까지도 가격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신축이더라도 이곳에 10억 주고 사느니 차라리 구축이더라도 더 저렴하고 인프라가 훨씬 더 좋은 송파, 강동 아파트를 사는 게 낫겠네요.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특정 위치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만 이렇게 가격이 오른다고 호도하면서 어떻게든 시세를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담합으로 얼룩진 잘못된 부동산 시장의 표본만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10억 넘어간다고 하는 인덕원역의 아파트 그리고 동탄 신도시의 아파트들은 서울보다 훨씬 더 지독하고 악독한 거품이 끼어 있으며 이런 여러 요소들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하락세가 찾아오게 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러니 이런 호도에 넘어가 서울 및 가까운 수도권보다 교통, 학군, 상권 등 모든 인프라가 부족함에도 추세를 따라 더 오를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런 비싼 가격에 거래하는 것은 결국 평생 모은 재산을 날려먹으면 물론 빚더미에 앉게 되기까지 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